9월 셋째 주 주간사실 일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금요일날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옵션 선물 동시 만기 그리고 미국 자동차 노조의 80년 만에 파업 다음 주에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FOMC 통화정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올 것은 예상했지만은 너무 크게 하락이 나왔죠. 이 하락을 크게 부추긴 데는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지금 쟁스당이 주간 단위로 주식을 팔고 있어요. 물론 이 내부자 매도가 뭐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꺾기는 충분하단 말이죠. 신고가에서 CFO, CEO가 계속 주식을 팔아. 그 주식을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일단 기분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TSMC가 수요 둔화 우려에 반도체 장비 납품을 연기하겠다라고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나오면 안 되는 이름, 슈퍼을이라고 하죠. ASML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TSMC가 이 정도면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수요 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근데 예상을 하고 감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만 추가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 다른 인텔, 마이크론, TSMC는 설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ASMR에 들어간 거는 좀 의외다 이거죠. ASMR은 없어서 못 파는 회사인데 막 ASMR 사려고 이재용이 막 네덜란드 가가지고 막 자기가 영업맨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빅 기업인데 ASMR에서도 수요 둔화가 지금 우려된다는 거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런 회복 그리고 전망이 약간 늦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그냥 대규모로 하락이 나왔죠.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점들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는 정말 이 애플, 테슬라, 뭐 TSMC, 빅테크 기업들이 이 매크로 지표보다 더욱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해야 되고 일정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 일정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9월에는 금리 동결이 지금 98%입니다. 2%를 뒤집지 않겠죠. 그리고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약간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72%. 금리 동결 가능성 그리고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나쁘지 않다. 지금 사실 이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만에 그냥 예상 추이대로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면은 2%대 물가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연준이 제시했던 목표 물가가 잡히고 있는 거면 내가 언제까지 올릴 거예요? 지금 물가 때문에.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 이 FOMC에서는 점도표가 나옵니다. 이 점도표 이 3, 6, 9, 10 이렇게 나오는데 9월 작년이 아니죠. 6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에는 2023년도에는 모두 대다수의 인원 투표권을 가진 인원들이 우리 이번에 금리 5% 이상일 거야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이제 4년도 넘어가게 되면은 많이 떨어집니다. 5% 미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 인사들이 과연 점도표에서 어떤 식의 많은 이 점을 찍을 것인지 그것 따라서 또 시장이 나쁘지 않게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FOMC는 굉장히 잘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매크로 지표가 지금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연준의 뭐 FOMC 이런 것들이 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지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걸로 인해서 투자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여러분들 애플 뉴스 보면 안 좋은 뉴스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 아이폰 없어가지고 또 못 판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좀 쉽게 잡히지 않는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연준이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놓은 상태인데 다행히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는 일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연준의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 물가는 굉장히 높다. 우리도 지금 2%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물가의 흐름은 나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유가라든가 뭐 곡물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쉽지 않고, 미국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시장이 어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마감 시장에 너무 말씀드렸는데 금감 원장이 배당 얼마 줄지 신경 안 쓸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배당주를 엄청 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금융 배당주가 높은 주식들, 금융주들, 뭐 은행 이런 테마주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51%가 넘어요. 최대 주주가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10% 이상 배당을 준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외화가 나가는 건데 좀 아쉽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 많이 오는 정도가 거의 한 20%씩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관련 테마주들의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좀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 이후에 정말 나라를 한번 재건해 봤잖아요. 전쟁도 겪어본 나라고 굉장히 비상이 많습니다. 특히 약간 러시아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었는데 이미 러시아가 김정은을 만나는 순간 그거는 뒤집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라인이 형성이 된 거예요.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한, 러시아, 중국. 예, 이제 이 악의 축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 그래서 무려 3조 원 규모의 재건 사업. 여기에는 뭐 철도, 댐, 다른 인프라 산업.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철강주가 많이 오르기도 했죠. 네, 철강주가 많이 올랐고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인프라 산업에는 이런 뭐 SOC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또 IT 굉장히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여기에 재건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수 처리 시설, 뭐 댐 재건, 철도 노선, 뭐 스마트 시티 플레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해서 잘 해놓으면은 네옴시트도 그렇고 뭐 지금 사우디도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GDP에 이 건설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한계가 됐잖아요. 더 이상 A를 안 낳는데 아파트 어떻게 지어 더 이상 아파트 지을 데도 없어요. 이제 산지가 80%야. 그럼 외국으로 나가야 되죠. 이런 것들을 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고 정말 뭐 50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해외 수주 프로젝트 이런 거를 좀 하는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데 아쉽다. 네, 이런 거 아쉽다. 예, 우리가 미래 먹거리 자원은 정말 뛰어난 건설 기술을 많이 수주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정말 아버님, 어머님, 뭐 할아버지 때가 했던 것처럼 중동에 건설 따오고 이렇게 해야지 좀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좀 저력이 다시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도 잘 짓잖아요. 원전도 지어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이 건설기 관련 테마주들이 좀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테마주가 간다는 게 좀 함정이죠. 이번 주 재밌는 거는 이번 주 우리나라도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도 있었고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주도주가 지금 우리 이번 주 없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피, 코스닥 상위 탑10 종목 중에 겹치는 테마가 없습니다. 다 개별 종목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시장이 계속될 겁니다. 네,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 한 달간은 개별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기서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종목들이 이 악재를 치고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단기적으로 계속 이런 개별 장세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주는 다음 주는 공모청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여가 있죠. 밀리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기 때문에 공모청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코엑스라든가 킨텍스에서 굉장히 많은 뭔가를 해요.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 증시 일정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많이 하죠, 이렇게. 네,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 개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고, 공모 청약도 지금 뭐 다 쏠려 있어요. 뭉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 청약해야 되고 일정 체크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이벤트 일정을 잘 체크해야 된다. 바이든 대통령 제렌스키 만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FMC보다는 일정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FMC에서는 뭐 금리 동결이니까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상무부 부장관이 방문하는데 이 보안 관련 테마주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타격이 나는데, 보안뿐만 아니라 희귀금속이라든가 다른 테마도 같이 엮일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요일날은 큰 이슈가 없어요. 목요일날은 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는데, 이제 영란은행, 중앙은행, 홍콩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금리데이다. FOMC 보통 이제 전후로 같이 글로벌 국가들이 하기 때문에 금리 일정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베 베이비페어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꼭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날은 애플 아이폰이 출시가 되는데 없어서 못 팝니다. 애플 아이폰 관련 테마주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요 정도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공모천연 관련 일정들 요거 광생 거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더욱더 여러분들은 좀 시장을 많이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또 내일 장전시장 괜찮은 뉴스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